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느끼십니까? 휴대폰만 바뀌어도 다시 배워야 하고, 은행 업무 하나 보려고 해도 앱 사용법부터 익혀야 하지요. 예전에는 경험만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경험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에 뭘 더 배워? 배워봤자 금방 까먹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 어렵지. 하지만 저는 오늘 장자의 단 한 문장을 통해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 삶을 좁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더 넓게 열어주는 길이라는 걸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장자의 이런 말이 기록돼 있습니다. 인지부락 여등천 이무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마치 기술도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다. 뒤이어 이런 말도 덧붙이지요. 학이지원 여피상훈이 도청천. 배워서 지혜가 깊어지면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게 된다. 이 말은 단순히 공부해라가 아닙니다. 장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만 돌고, 배운 사람은 시야가 열려 전혀 다른 세계를 본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전에서 학이라고 하면 지금의 지식과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즉 시야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인지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 여기서 배움 없음은 무식함이 아닙니다. 자기 틀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습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등천 이무술, 즉 날개도 없는데 하늘을 오르려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계속 입체적으로 변하는데 내 사고는 과거에 갇혀 있으니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장자는 말합니다. 학이지원. 배움을 통해 지혜가 멀리까지 닿는다. 여기서 지혜가 멀다는 말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사람은 피상훈이 도청천.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게 되고, 등고산 이망사해. 높은 산에 올라 사해를 내려다보듯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결국 장자가 말한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장자에게는 총명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강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읽었지만 자신의 방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누가 조언을 해줘도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라며 귀를 닫아버렸고, 심지어 장자의 말조차도 충분히 새겨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없으니 세상 경험이 쌓일수록 그 고집은 더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장자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같은 문제만 반복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장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대나무 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워보아라. 제자는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 통으로 강물을 모두 담을 수 있겠느냐? 제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스승님, 당연히 안 됩니다. 통이 너무 작습니다. 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과 지금의 삶이 바로 이 대나무 통과 같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으로 세상이라는 강물을 담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릇이 좁으면 아무리 담으려 해도 담을 수 없다. 세상이 아니라 너의 그릇을 먼저 넓혀야 한다. 그 말에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승의 말뿐만 아니라 젊은 후배의 말도 평범한 백성의 말도 귀 기울여 들으려 했습니다.
배움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지혜가 숨어 있다는 장자의 가르침을 몸소 이해한 것이죠. 몇 해가 지나자 그의 변화를 사람들 모두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집은 사라지고 판단은 깊어졌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자연스럽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자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을 열어 세상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 비로소 너의 발이 새로운 길에 닿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장자가 말하는 배움의 본질이 단단한 마음을 넓히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고집을 버린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배움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례는 많습니다. 서울의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고 스마트폰 기능도 남들보다 늦게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나만 뒤에 남아있으면 내 인생이 작아져 버린다. 그래서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무언가를 배우자. 처음에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 그 다음에는 온라인 글쓰기, 그리고 유튜브 시청과 메모 정리까지 조금씩 배우다 보니 어느 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니까 겁나던 일이 이제는 배웠으니 할 수 있는 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 배운 것보다 지금 배우는 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세상을 다시 얻은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자가 말한 푸른 하늘은 나이가 들었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살아온 경험과 배움이 합쳐질 때 더 넓고 깊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배우는 사람은 매일 세상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어제 보이지 않던 것이 오늘 보입니다. 인생의 재미는 보이는 것의 변화에서 나옵니다. 둘째, 배움은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전이 시작됩니다. 셋째, 배움은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계에만 갇힌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폭이 커집니다. 넷째, 배움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본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를 책임지며 살았고 또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삶이 조금 느려지고 주변의 풍경이 변하고 어깨 위에 짐이 내려놓아지는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제 뭘 더 배운다고 달라질까? 늦은 것 아닐까?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그 뒤에 더 넓은 하늘이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배움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나를 위한 배움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의 배움은 직장 때문에, 생계 때문에, 경쟁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의 배움은 나를 위한 배움, 내 삶을 더 편안하고 더 깊고 더 넓게 만드는 배움입니다. 50대, 60대에 배우는 것은 젊을 때처럼 빠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훨씬 더 깊게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라는 토양이 이미 단단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고전을 익히는 것도 한 줄의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모두 내 삶을 더 넉넉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열려 있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넓게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나이는 우리의 몸을 늙게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늙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다시 배우기를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높은 산에 오르면 사해가 보인다. 여러분도 지금 그 산을 오르는 길 위에 있습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내일의 삶을 바꾸고 있던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고 이미 지나온 삶까지도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배움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